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영장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6일에 영장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 사람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영장 신청을 하네요. 이 처음에는 사모펀드라든지 뭐 표창장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었습니다. 입시 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표창장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국이랑 어떻게든 엮으려고. 사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조국 잡으려다가 조국의 아내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조국을 잡을 방법을 찾고 찾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러니까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었다. 외압이 있었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겠죠. 자, 검찰이 이 수사를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 유재수라는 사람의 비위를 포착을 해서 이 사람을 구속 수감을 했어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 사람의 잘못으로 조국에 대한 꼬투리를 잡았다, 이렇게 수사를 넓혀나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조국이 이 사람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정경심 교수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자 다른 수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국을 잡을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과연 그럴까요? 검찰의 무리수가 이제는 대통령까지 향하고 있다. 자, 뭐냐면 이 감찰 무마 자체가 조국선에서 끝났을 거냐, 그 윗선이 있었을 거냐, 아예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범죄 행위가 나와서 수사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범인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양새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는 조국 넘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선을 계속 넘고 있죠. 봅시다 한번.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야사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했다. 석패율제 포기 선언. 개혁 민생법안 오늘 일괄 상정하겠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자, 야사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했습니다. 박수.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탐 대실 할 뻔 하셨거든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면 나머지 이 소수당들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선거제도도 충분히 할 만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민생법안이라든지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이거를 볼모로 선거법을 이렇게 조율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국민들 여론의 역풍을 맞았어요. 석패율 제도를 결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바로 일괄 처리시키겠다. 이제 4+1 이렇게 모여서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전부 다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석패율제가 뭐냐? 선거에서 붙었는데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40% 받았는데도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구제해주자라는 게 석패율제예요. 자, 이게 소수정당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PK나
TK,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40% 30% 표를 얻고도 사실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국회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험지라고 하죠.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를 깨부수고 싶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숭고한 정신을 국회에 들어와서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험지에 가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뛰어드는 사람은 몇 퍼센트 이상 득표를 얻었을 때는 비례대표로 우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생각해 봄직하죠. 지역주의를 깨고 싶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부산이나 대구에서 40% 정도 득표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구제를 시켜주면서 정치를 시키자. 이게 처음에 석패율제의 취지였는데 지금의 이 소수정당 야당에서 야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는 이 지역주의 타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이름값이 좀 있는 중진급 의원들을 구제시켜주는 제도로서의 석패율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주의 타파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이 꼬마 정당들 니들이 지금 국민들 지지도 얼마 못 받는 것들이 이거 알량한 한두 석 더 얻으려고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석패율제 고집을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반대의 여론이 불자 석패율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협상한다고 너무 질질 끌려다닌 게 좀 있어요. 석패율제 같은 것도 본인들이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아니면 선거제 그냥 기존의 선거법대로 치르면 그만이니까요. 좀 세게 갈 때는 세게 갔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답답해했었죠. 자, 이번에는 야사당끼리 선거제 중재안을 합의를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석패율 제도가 있어서 민주당이 그걸 받고 석패율 제도는 빼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고 여론을 보고 결국은 야사당이 석패율제를 포기를 했다. 자,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자, 이제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될 텐데요. 4+1 협의체, 예, 여기 똘똘 뭉쳐서 일단 기존에 올라있던 법안들 다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유치원법 이거 통과시켜야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 유치원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꼭 힘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오실 거예요. 소탐대실 하지 말고 큰 정치, 작은 정당에 있다 하더라도 좀 큰 정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주 잘하셨다. 칭찬 한번 드릴게요. 자, 이번 뉴스는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웃기면서도 재밌는 뉴스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당명 변경을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명을 변경한다. 물론 뭐 선거 때가 되면 당명을 변경하는 게 많이 있죠. 특히나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당명을 많이 바꿨습니다. 당명을 바꾼 게 뭐냐면 그 전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당명을 바꿨거든요.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어떤 탄핵, 국정농단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당명을 변경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그런 이미지가 강해졌어요. 자, 근데 지금 다음 선거의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자. 쇄신의 느낌으로 당명을 바꾸자. 이게 아니에요. 이 바뀌는 선거제도에 위성정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 예. 근데 이 위성정당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비례한국당을 누가 선점해버린 거야. 근데 이 선점한 사람이 예전에 이쪽 파티에 있었던 사람이야. 같은 편이야. 예, 같은 편인데 메이저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비례한국당을 선점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해버렸네. 비례한국당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비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비례 자한당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당, 자한당,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 자한당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국당이라고 꼭 써야 되거든요. 본인들의 공식 줄임말은 한국당이다. 예. 그래서 비례 한국당을 못 쓰니까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더 뽑기 위해서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이 선점당했으니 자유한국당이라는 본진 이름을 버리고 위성정당 이름까지도 비례 땡땡당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재미있죠. 이분들은 정말 뭐 재밌는 분들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단 이분들은 보수, 보수의 가치를 자유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랑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북한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닌데 이분들의 생각하는 자유는 북한의 반대말이다. 자유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렸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계엄령 정말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내 자유, 나만의 자유가 중요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야말로 자유로움이잖아요.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규범 내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생각의 이제 자유인데 이 사람들은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규범도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유거든요. 자, 그러면 당명을 바꾼다면 저는 이런 당명을 추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이제 당명들을 하도 많이 바꾸다 보니까 다 나왔어요. 이제 나올 이름이 다 나왔어. 근데 정말 좋은 당명인데 딱 하나 안 쓴 당명이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에게 추천드립니다.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자유한국당이니까 자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분들 자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유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 민주, 자유, 민주당, 자민당 어떻습니까? 일본에 있는 당하고 이름이 좀 똑같긴 한데 일본의 그 당과 지금의 자유한국당하고 생각과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일본 한국 지부 자유민주당. 자유도 들어가고 민주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자유민주당에서 자민당 그리고 비례자민당 딱 쓰면 두 개 같이 등록하시고 자유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정말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 당명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민당.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당명이다. 그리고 나온 당명도 또 써도 상관없거든요. 아니면은 다시 민정당, 민주와 정의. 정말 좋은 당명은 다 갖다 썼었어. 민정당 어떻습니까? 민자당, 민주자유당, 자민당은 못 써서 민자당은 있었거든요. 민주정의당이 있었고 민주자유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돌려막기 그러면 자유민주당을 한번 하세요. 자유민주당 국민들이 엄청 지지해 줄 겁니다. 비례대표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명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을 했네요. 자,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게 있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거를 승인을 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주의 우려? 없죠.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 자, 증거인멸의 우려. 청와대 안에 있어야 증거인멸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야인이 돼서 밖에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 구속영장을 칠
사안인가 무리한 수사거든요. 이것도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인데 만들어내는 거죠. 조국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데 법원이 당연히 기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장담 못합니다. 지켜봐야지 돼요. 26일에 영장심사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영장심사하는 판사가 누군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 판사의 성향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참 슬픈 현실에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